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교가 찾아간다. 5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인하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윤은호 교수님 이 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작년에 인하대에서 첫 강의를 시작했었죠. 본인 소개부터 좀 예, 해주시죠. 예. 저는 자폐 당사자고요. 자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학교하고 대학원을 그대로 나와서 박사 과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문화경영 박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윤은호라고 합니다. 지금 올해 이제 작년부터 그 인하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네. 문화경영학, 일반 경영학도 어려운데 문화경영학,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화경영학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예, 주시죠. 문화경영학이 이제 일반인분들이 보시기에는 생소한 부분도 있을 텐데, 다른 쪽에서,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문화예술경영이라고 해서 문화예술을 어떻게 좀 더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보이게 할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문화예술 뭐 공연이라든가 뭐 문화단체들을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 인하대가 했었던 것들은 거기서 좀 더 나가서 문화 산업하고 문화 정책을 다 아울러서 이제 문화 전반을 이제 어떻게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하는 학과였고요. 지금은 이제 그 인터랙티브 콘텐츠 예, 학과 쪽으로 저희 연구실이 옮겨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인하대에서도 예. 그 경쟁률, 근데 그 입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그런 학과로 이렇게 그 보도자를 보면 나오던데요. 예.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문화 콘텐츠 문화경영학과가 이제 저희가 되었는데요. 그 문화 콘텐츠 학과는 아무래도 전국에 학과들이 여러 개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든가 문화 콘텐츠 그를 어떻게 이제 해서 어떻게 이제 실제 문화 산업에 가서 이제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학생들도 이제 좀 더 실제 이제 문화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용적인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인문학과 이제 그 문화 콘텐츠 학이 좀 융합이 잘 돼서 가고 있다 보니까 저희 학과가 많은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통기타 가수들이 부르던 기타 하나만 가지고 노래하던 그 시절과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인이 등장을 해서 PD도 있고 음향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예. 융복합적인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면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예, 예. 지금 예. 시점에서는 그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좀 더 나아가서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완전 대세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 하나만으로 이제 일반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그런 미디어들도 이제 속속 들어오셔서 유튜브만에서 방송을 진행하시는 채널들이 있고, 그래서 뭐 6-7분 만에 볼 수 있는 이제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 되게 초단기적인 영상들 같은 것도 찍어서 이제 공급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소비하는 시장이 되고, 그것이 광고가 붙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방송 미디어하고 언론 미디어라는 그런 기존의 매체가 모든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미디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많은 이제 다양한 뭐 미디어들 통해서 언제라도 사람들이 소통하고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들로서 이제 실시간 방송 같은 것도 많이 욕구가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후원을 받는 이런 제도들이 생기면서 많이 이제 기존의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체의 새로운 흐름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예. 결국 이제 유튜브가 언론이냐라고 했을 때 유저 100만 이상이면 언론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동의하기 힘들고요. 네.
요즘에 이제 시사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의 그 방송이나 콘텐츠에서 나오는 기사를 재편집해서 이야기를 리프레이징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작업들이 있는 것만으로 해서 이제 뭐 모든 부분들을 이제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콘텐츠 중에서도 이야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언론으로 저희가 네. 인정해낼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가 채널이 뭐 100만이 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이제 광고를 많이 협찬을 받으시면서 그 콘텐츠에다가 더 집어넣으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과연 오리지널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내는가. 그 기존의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취재를 해서 내는 미디어가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유튜브에 있는 하나의 개개의 채널이 언론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력을 보면 그 철도신문 기자를 하셨었죠? 예,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철도신문을 한 것은 이제 정기자로서는 1년 2개월 정도 했고요. 그 이전에 제가 이제 그 저희 대학원에 계시던 그 선배님 분이 하시는 이제 한국 경제TV 와우스타라는 곳에서 3년 정도 좀 있다가 거기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알게 된 그 편집장님께서 저한테 같이 좀 일할 것을 좀 요청하시고 처음에 이제 기고를 하고 있다가 이제 2017년쯤에 정직원으로서 같이 일하자고 해서 좀 그 회사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요. 거기를 좀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코레일에서 좀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은 그런 문제들로 해서 그 1년 2개월 만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4.15 총선을 앞두고 일부 이제 인천발 KTX라든가 예. 트램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에 대한 그 핵심 이제 공약들을 제시하는 후보들이 꽤 있습니다. 예. 철도신문 기자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KTX를 포함해서 모든 철도 사업들이 그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맞게 설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가장 크게 들고요.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도 뭐 특정 그 당협위원장님께서 그 대물포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인천 경기장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노선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셨는데 그 노선이 실제로 그 철도 인천 남구에 사시는 분들의 그 철도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하지 않고 일단 철도를 하나를 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사실 인천이 철도 노선이 많이 깔려 있는 노선이긴 하지만 그만큼 철도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빨리 움직이는 것들이 상당히 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천시가 이해로 철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편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정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 간의 그냥 역과 역 사이. 예, 역과 역 사이를 달리는 것에 있어서 모든 역을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쉬었다 다시 네. 출발했다가 다시 멈췄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몇 분만 1시간에 몇 킬로를 가냐고 하면 우리 인천의 철도는 40km에서 이제 45km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어서 실제로는 그 속도를 이제 80km든 90km든 해야지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빠르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GTX라든가 뭐 KTX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은 지금의 그 철도 노선들이 전부 그 연결을 해서 네트워킹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빠르게 그 노선을 추가해서 역을 추가하면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서울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다른 곳에 갈 때 우리가 서울시에 간다든가 아니면 경기 남부나 경북 북부에 갈 때 얼마나 빨라지는지 그러니까 시간에 그런 줄어들거나 저축되는 그런 양들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노선부터 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예. 지금 이제
논의의 그 핵심을 보면 예.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걸 지금 이제 인천발 KTX라고 명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인천역에서 출발하자는 얘기도 있고 그 예. 논의 자체가 현재 논의는 연수구를 위한 논의 아니냐. 예. 인천 전체를 놓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일단은 인천발 KTX 자체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인선에서 이제 어천역을 통해서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곳이 아니고 이제 그 4호선을 보면 이제 그 상록수역이 있어요. 그러면 네. 상록수역에서 삼각선을 넣어서 들어가면 어천역에서 가는 것보다 사실 8분 더 일찍 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놓게 됨으로써 8분 정도의 우리 인천 시민들이 그 속도가 느려지고 또한 더 넓은 그 노선을 가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 손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사업 자체에 반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모든 그 논의가 상당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뒤집기가 좀 힘들어진 상황에 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송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처음에 나왔던 안쪽에서 인하대로 좀 연결을 해서 인하대를 모든 철도의 그런 망에 있어서의 결정점으로 좀 삼는 방안을 좀 논의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땅은 있나요? 네, 땅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109 부지 사업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SK건설에서 만들었던 부지 중에서 지금 한 많은 부지들이 지금 그 녹지로서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전후를 전부 다 KTX나 GTX를 전부 다 연결시켜서 거기를 결점점으로 만들면 KTX를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부천에 계신 분들이 인천 인하대로 와서 연결해서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하대 쪽으로 모든 것들을 모았으면 저는 상당히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연구자들이나 또 시정부, 또 중앙정부가 한번 좀 우리 윤 교수 의견을 잘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박남춘 인천시장이나 뭐 새로 도시공사 사장 하다 정무부 시장으로 들어온 분들이나 LH 쪽이나 이런 쪽에서 그 트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중전철이나 경전철이 돈은 많이 들어가고 대신 트램이 좀 돈도 적게 들어가고 효과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뭐 주안역이 이 키스테이션이 되는 경우에 그런 복잡한 교통망을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인지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트램 논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트램에 대해서는 분명히 친환경적인 수단인 것은 맞고 분명히 그 교통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그 트램도 저희가 그 세종시에 가서 그 철도시설공단에 가서 직접 시승해봤던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인천시의 트램 도입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램 사업이 그 자체로는 상당히 그 분명하게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그 교통 상황이나 이런 것들 상황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주안에서 이제 신기촌 사거리까지 이르는 그 소위 얘기하는 미추홀대로의 그 교통인데요. 미추홀대로의 경우에는 중간에 15m로 좁혀져 있는 노선이 있고 그 노선을 넓히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현재 그 도로 교통 체증이 해소되기가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트램이 한 차선에서 두 차선 정도 그 거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그 중간에 그 노선이 넓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새로운 것들 추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혼잡 효과가 트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을 상쇄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주안역은 아무래도 인천에서 그러니까 남구 내부의 교통을 연결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많은 노선들이 그
주안에서 출발해서 이제 연수를 거쳐서 이제 송도로 가는 그 노선들을 연결하는 허브망으로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노선이 그 문학산을 뚫어서 저희가 그 저기로 간다, 저기 그 역으로 송도? 간다고 하지 네, 않는 네. 이상에는 네. 이게 그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논의됐던 것 중에서 경전철보다는 모노레일 형태로 해서 복선의 모노레일을 차라리 그 기존의 그 철도망 계획을 모노레일로 좀 수정했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다식 모노레일 경우에는 많은 그런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존의 그 모노레일 시스템이라면 분명하게 이제 복복선 운행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좀 더 그 운행 속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철제를 쓰지 않고 그 고무 찬유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소음 감소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건가요? 예예. 그 유이레이라고 이제 오키나와에 있는 유일한 철도가 있습니다. 이 철도 회사는 작년 11월에 이제 죄송합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19개 역을 갖춘 역이 되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두량으로 돼 있는 것들이 너무 공간이 모자라서 이거를 증설하기 위해서 이제 세량으로 이제 증설하는 차량을 도입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관광객이라든가 주변에 그걸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현재는 처음에는 이제 흑자를 좀 보기 힘든 구조에 있었는데요. 조만간 자체 운송 수입만으로도 이제 흑자를 보는 수준까지 지금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교통당국이 오키나와의 모노레일도 한번 참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 교수께서 이제 작년 2학기 때부터 강의를 시작하신 거죠? 예. 그 1년 그 이제 한 학기 하고 나니까 학생들 반응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의하시는 중간중간에 이제 학생들이 좀 보고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긴 했는데, 강의 평가를 맞아보고 나서 보니까,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비판하시는 그런 것들도 있었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첫 학기에 처음으로 그 학교의 사정에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강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제 반성하고 할 부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올해 학기에는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좀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의 계획서하고 실제로 이제 학생들의 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올해는 강의 계획을 어떻게 좀 수정하실 생각인가요? 예, 올해는 이제 다른 학과 수업을 이제 맡게 되고요. 그 문학 콘텐츠 기획방법론이라고 해서 이제 콘텐츠를 이제 기획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공모전 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하지 않아서 문학 콘텐츠 자체를 이제 기획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는 방안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공모전에서 나름대로 그 이렇게 채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결국 이런 단체에 들어와서 실무자로 참여를 해보거나 기획자로서 이제 역할을 해야 결국 그런 게 그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예. 이제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우리 윤 교수에게도 그런 기회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지금 인하대에서는 1년 기한으로 돼 있나요? 예. 정확한 교수 명칭이 어떻게 되죠? 예, 초빙 교사하고 해서 이제 1년 동안만 그 계약하는 조건에서 제가 임용이 된 거고요. 원래는 이제 강사라고 해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다 채용해 주는 시스템인데 저희 그 학과 자체가 그 교과목을 애초에 공고를 뜰 때부터 일반 교수나 강사가 아니라 초빙 교수로서 임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8월에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그 입학생들의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예, 인하대에서도 상당히 그 말하자면 핵심 학과에서 1년 초빙 교수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 흔적 자체는 예, 우리 이제 그 특히 그 자폐성 발달 장애인들의 그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예, 앞으로 그 지난해 인터뷰할 때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에서 네, 이제 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네, 그때는 다른 대학에서 모교가 아닌 다른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이제 기자로서의 생활은 적고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온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연구재단에서 매년 하는 사업들도 있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 연구자로서의 좀 더 실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연구를 좀 더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매년 초에 이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뭐 다른 이제 연구 공모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논문 실력을 많이 논문 실적을 좀 많이 쌓아야지 아무래도 교수든 뭐든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지금으로서는 실적이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논문 그 제출하는 비용도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아, 예, 저로서는 좀 그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이라든가 네. 사업이라든가에 선정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함께 웃는 재단이라고 해서 그 예, 이제 성남 쪽에 있는 그 기업체에서 예, 자기들이 한 3억 정도를 내고 또 이곳저곳에서 많은 예산들을 만들어서 작년에 양재동인가요? 예, 그쪽에서 큰 행사를 했었는데 예, 직접 참여하셨었죠? 예, 예. 그 제1회 어티즘 엑스포라고 해서 이제 그쪽 재단하고 이제 그 거기를 이제 후원해 주신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곳에서 해서 했는데 저희 그 제가 속해 있는 자조 단체인 에스타스에서 이제 그 모임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 자조 모임도 부스를 좀 냈으면 좋겠다고 그쪽에서도 희망이 계셔서 저희가 그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이틀 동안 이제 저희가 부스를 넣어서 이제 실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뭐 전시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존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했고 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을 좀 뿌리는 사업도 했었는데요. 그 반응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없으시고 어 당사자들 중에서 손을 안 잡히고 실제로 저희 그 일반인처럼 행동하실 수 있는 당사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들이 없으셔 하셨던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인기 이제 발달 장애인들, 자폐성 장애인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예, 자조 모임에 대한 관심들, 특히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것인지 이제 그런 논의들이 앞으로 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과거에 네덜란드에서 온 자폐성 장애인, 우리 이제 꿈꾸는 사람들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예, 있었죠. 예, 이번에는 미국에서 온 자폐성 당사자들을 그 자조 모임에서 만났었다고요. 예, 예. 그 지난주에 그 김유희 선생이란 분이 이제 그 미국에서 자기도 이제 자폐 활동을 하시는데 그 오셔가지고 이제 그 모임을 가졌었고요. 김유희 선생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따로 이제 한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 와셔서 이제 그 유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민을 하시면서 좀 계신 분이었고요. 그 재밌었던 점들은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자조 모임이 상당히 활발해서 이제 그 미국에 보면 이제 자폐 자조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센이라고 해서 부르는데요. 그곳이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 미국에서 인종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그 미국 쪽에서도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유색인종이라고 하시는 이제 자폐 당사자들 분들은 이제 그 어센이라는 자조 모임 단체하고는 약간 거리를 두고 따로 자조 모임을 전개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놀랐고요. 그래서
자조 모임 자폐 인권 운동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그 다양하게 이제 그 소수자성 이해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또 다른 그런 교차된 상호되는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지 않는다면 사실 이 부분들을 연대하고 하는 것들이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이에요? 예, 일리노이주 시카고 쪽에서 살고 시카고. 계시다고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서부 지역에서 있는 것들을 좀 물어봤더니 모르신다고 하셔서 네. 보스턴이다. 죄송합니다. 보스턴 쪽인가요? 예.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보스턴을 또 가서 그쪽 현장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 그 지금 부산 쪽에 그 프로젝트가 또 이렇게 그 윤 교수하고 연결이 된다는 뭐 소식이 있던데 그건 예. 어떤 건가요? 그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사업인데요. 이번에 한자 연구 경성대에 이제 그 하영삼 교수님이 하고 계신데 네. 그 한자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연구소 하시면서 BK 플러스 하시는데 그 저희 교수님하고 좀 연관이 있으셔서 이번에 좀 작년에 이제 그 저희가 그 인하대학교 연구실에서 이제 그 세계문자 포럼이라고 이제 네. 이번에 이제 이제 2021년에 생기게 되는 이제 세계문자박물관, 예,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네. 그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이걸 학술적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지 콘텐츠를 이제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그 사업대에서 이제 하영삼 교수님이 저희 그 교수님하고 연관이 있어서 만나게 뵙게 됐는데 나중에 찾아뵀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제가 자폐라는 것들 얘기하고 좀 공유하니까 자기도 사실은 부모님으로서 이제 자폐인 당사자 당사의 부모들. 부모로서 사실은 좀 고민들도 많이 계셨고 그것도 있는데 자폐인 사람이 이렇게 연구자가 돼가지고 강의도 하고 책도 내고 하니까 감동을 많이 받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포스트닥터 지원 사업이 이제 올해 마지막이 되는데요. 그 사업에 일단 올해 지원서를 집어넣게 되는데 이게 어쨌든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장애든 뭐든 이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렇죠. 일반인으로서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선정이 된다면 부산 이제 경성대로 내려가서 네. 1년 동안은 거기서 논문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좀 작업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국립문자박물관의 경우에 지금은 인천이 낳은 그 혼맹정음, 예, 시각장애인들의 이제 한글이라고 할 수 있는 혼맹정음이 인천에서 나왔잖아요. 예. 자폐 당사자로서 그거를 어떻게 또 현대 시점에서 재해석하고 그거를 문자박물관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오는 그 다양한 문화 다양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걸 또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소중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앞으로 연구 활동 많은 진전이 있길 바라고요. 예. 오늘 그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많은 자폐 당사자분들을 포함해서 뭐 부모님이나 이런 것들이 보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에도 이제 문화예술도 이런 것들도 좀 더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자폐 당사자가 이제 목소리 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아직 자폐 당사자의 현실이 팍팍하다는 것들을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올해 6월 18일 정도에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이제 정부에서 이제 보고서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안 보고서를 내는데 저희가 그 대안 보고서를 1차안을 발표하는 것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폐 당사자들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리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사자로서 또 행복하게 살고 싶은 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예. 우리 윤 교수의 앞날이 정말 이렇게 햇빛 나는 그런 삶으로 잘 그 발전시키는 게 또 우리 사회, 또 특히 인천 지역 사회가 고민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정창교 기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